경비 아저씨 그만 좀 하세요. CCTV도 못 잡았는데 택배 기록이 뭘 거쳐요? 그 말에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대놓고 팔짱을 꼈어요. 연쇄 스토킹으로 단지가 뒤집힌 와중이었습니다. 택배 기록이 뭘 밝히냐는 말에 경비원 강석봉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종이를 한 장 더 펼쳤을 뿐이었죠. 날짜, 시간, 동번호.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범인이에요. 경비실 책임부터 물어야. 그 순간 경비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 시간엔 택배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들,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만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석봉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종이만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록은 못합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쓸모없다던 종이들이 범인을 가장 먼저 가리키고 있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그럼 좋은 기운 보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신고가 들어온 건 보름 전이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관리소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까지 누가 따라왔다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복도 끝에 서 있었다고요. 소장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찰차가 왔어요.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흐릿한 영상이었어요.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얼굴은 안 나왔어요. 석봉이 경비실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천천히 반복해서요. 화면을 멈추고 되감고 다시 봤습니다. 손에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뭔가를 적었습니다. 시간, 동선, 옷차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다른 동이었습니다. 역시 밤이었어요. 주차장에서 누가 계속 뒤를 돌아봤다고요. 차에 타려는데 근처에 서 있었다고요. 경찰이 또 왔습니다. 순찰하고 갔어요.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단체 대화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조심하라는 말,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는 말. 석봉이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모자를 쓴 뒷모습이었어요. 같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또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첫 번째 사건과 비교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세 번째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낮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놀이터 근처에서 누가 계속 쳐다봤다고요.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요. 엄마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단지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주민 대화방이 폭발했어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애들 학원 어떻게 보내요? 밤에 나가기 무서워요. 경비는 뭐 하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녀회장과 동대표들이 모였어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CCTV를 늘리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비 순찰을 강화하자는 말도 나왔어요. 하지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비가 제대로 일을 하냐는 거였어요. 사건이 3번이나 터졌는데 범인은 안 잡혔다고요. 석봉이 회의에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혼자 있었어요. 책상 위엔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건의 사건 기록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석봉이 손가락으로 날짜를 따라갔습니다. 멈췄어요.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른 기록들을 꺼냈어요. 택배 수령 시간표, 차량 출입 기록.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두 종류의 기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날짜를 맞춰봤어요. 선을 그었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무언가 있었어요. 석봉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백지였어요.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관리소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어요. 네 번째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방금요. 석봉이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일어났어요. 급하게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후문 쪽이었어요. 한 주민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계속 뒤를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후문까지요. 돌아보니까 사라졌다고요. 석봉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사각지대였어요. 주민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석봉이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수첩을 폈습니다. 네 번째 기록을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상황, 그리고 다른 기록들과 비교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따라갔어요.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네 번 모두 같은 흐름이었어요. 시간대, 장소, 동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석봉이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크게 빨간색으로.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민 대화방이 폭발했어요. 익명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비실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사건 날마다 경비가 자리를 비웠다고요. CCTV 사각지대도 경비만 안다고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경비가?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의심이 퍼졌습니다. 빠르게요. 다음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비가 범인을 아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못 본 척하는 거 아니냐고요. 댓글이 100개를 넘었습니다. 조사해야 한다는 말, 경비를 바꿔야 한다는 말. 관리소장이 휴대폰을 받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주민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요. 이틀 뒤였습니다. 회의 소집 공고가 붙었어요. 단지 게시판에, 엘리베이터 안에, 주민 대화방에, 긴급 주민회의, 안건 단지 안전대책 및 경비 운영 논의. 석봉이 공고문을 받습니다. 경비실 앞 게시판이었어요. 한참을 서서 읽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오늘이요. 석봉이 돌아섰습니다. 경비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안에 모든 기록이 있었어요. 택배, 차량, 출입, 시간표. 석봉이 박스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빠진 건 없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석봉이 파일 박스를 챙겼습니다.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잠갔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회의실이 가까워졌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민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석봉이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명이 넘었어요. 관리소장, 부녀회장, 동대표들 모두 석봉을 봤습니다. 시선이 차가웠어요. 석봉이 뒤쪽 구석으로 가섰어요.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리소장이 앞에 섰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주민 민원 접수 기록이었습니다.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밤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4건의 스토킹 사건, 경찰 조사 진행 중, 범인 미검거.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경비실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요. 야간 순찰 강화, CCTV 모니터링 이중 체크. 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리고 석봉은 당분간 대기 발령이라고 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석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없다고요. 부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했어요. 단지 안전이 달린 문제라고요. 주민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말, 경찰 조사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석봉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이 뒤로 가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어요. 한 주민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녀회장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주민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익명 제보였습니다. 단지 주민 단체 대화방에 방금 올라온 글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장이 읽어보라고 했어요. 주민이 침을 삼켰습니다. 화면을 보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경비실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셨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날마다 경비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있다고요. CCTV 사각지대도 경비만 알 수 있는 곳이고요. 이게 우연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부녀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관리소장이 석봉을 봤습니다. 석봉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사건 당일 자리를 비운 적이 있냐고요. 석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순찰을 돌았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부녀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순찰 기록이 있냐고 물었어요. 어디 갔는지, 몇 시에 돌았는지요. 석봉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역시 그렇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록도 없이 어딜 갔다 온 거라고요. 그게 순찰이냐고요. 주민 몇 명이 웅성거렸습니다. 심각하다는 말, 경찰한테 알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뭐 숨기는 거 있냐고요. 석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기는 자기 일만 했다고요. 부녀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을 했으면 왜 이 꼴이냐고요. 범인은 안 잡히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석봉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고개가 다시 숙여졌어요. 회의실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석봉의 그림자만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보가 또 올라왔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더 직접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경비가 범인하고 아는 사이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못 본 척한 거 아니냐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석봉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요. 말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인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녀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범인을 못 잡았냐고 물었어요. CCTV도 있고 경비실도 있는데요. 석봉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어요.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경비는 내일부터 출근 정지라고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좁았고 걸음이 느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저 양반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하다는 말,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 경찰 조사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는 말들이었습니다.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석봉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경비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 불빛이 깜빡였어요. 어둠이 길었습니다. 석봉이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 시간, 택배 수령 기록. 석봉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특정 날짜였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그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석봉이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경비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두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석봉이 천천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단지가 보였습니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또 다른 기록들이 있었어요. 출입카드 기록, 택배 차량 시간표, 배송기사 연락처, 종이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석봉이 그 종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쳤어요. 날짜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연필을 집어들었어요. 종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대를 표시했어요.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반복되는 흐름이었어요. 석봉의 눈이 그 패턴을 따라갔습니다. 경비실 불이 켜졌습니다. 석봉이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요. 창밖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석봉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단지 입구에 방송 차량이 들어왔어요. CCTV 업체 직원들이 장비를 끌고 왔습니다. 관리소장과 부녀회장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주민 대표 몇 명도 함께였어요. 오늘 전수 점검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단지 전체 카메라 위치를 재배치하고 사각지대를 전부 보완하겠다고요. 부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주민 몇 명이 맞장구 쳤습니다. 돈이 들어도 안전이 먼저라고요. 관리비가 인상돼도 괜찮다고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CCTV 화면 캡처 출력물이었어요. 지난달 녹화 영상을 사건 발생 시간대 전후로 뽑은 거였습니다. 종이 위에 흐릿한 화면들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시간대가 적혀 있었어요. 소장이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거기 나온다고 했어요.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안 나왔어요. 일부러 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부녀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어요. 키나 체형을 물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정하기 어렵다고요. 헐렁한 옷을 입고 자세도 구부정하게 걸어서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경비실 앞 카메라엔 찍히지 않았냐고요. 소장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경비실 쪽은 우회했다고 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돌아서 후문 쪽 계단을 이용했다고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럼 동선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단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요. 경비실 위치도 알고 CCTV 사각지대도 알고요.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켰어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안 규정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첫째, 야간 경비를 이중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고요. 둘째, CCTV 모니터링 실시간 기록을 남긴다고요. 셋째, 주민 출입 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요. 부녀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비 교체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소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조사 결과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부녀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요. 주민들 불안이 얼마나 큰데요. 주민 몇 명이 거들었습니다.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요. 저 경비가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관리소장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일단 대기 발령 상태라고 했습니다. 출근 안 하고 있다고요. 부녀회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것도 문제라고 했어요. 급여는 나가잖냐고요. 주민들 관리비로요.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해서요. 부녀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법보다 주민 안전이 먼저 아니냐고요. 주민들이 맞장구 쳤어요. 자기들이 피해자인데 왜 자기들이 참아야 하냐고요. 저 경비 때문에 애들 학원도 못 보낸다고요.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관리소장이 이마를 짚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본사에 건의하겠다고요. 부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를 진행하자고 했어요. 경비 교체 찬반 투표요. 소장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그건 좀 그렇다고 했어요. 부녀회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라고 했어요. 다수결로 정하는 거라고요. 주민 몇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다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자기들도 목소리 낼 권리가 있다고요.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투표 일정을 잡겠다고요. 부녀회장이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CCTV 점검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주민들한테 공지하겠다고요. 주민 대표들이 우르르 일어났어요. 로비를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관리소장이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바라봤어요. CCTV 캡처 화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비건으로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투표까지 하겠다고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대기 발령을 유지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장이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단지가 보였습니다. 주민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얇은지 소장은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 말, 한 번의 의심이면 금방 깨지는 평화였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정의가 되는 곳이었어요.
다수가 힘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판에서 약자는 말할 자리가 없었어요. 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CCTV 업체 직원들이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장비를 끌고 왔습니다. 어디부터 점검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경비실 주변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사각지대를 전부 표시해뒀다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비를 들고 움직였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장이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경비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제부터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노인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소장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게 소장의 일이었어요. 직원들이 사다리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CCTV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어요. 소장이 그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복도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직원이 사다리에 올라갔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확인했어요. 소장이 아래에서 지켜봤습니다. 직원이 뭔가를 적었어요. 각도, 거리, 사각지대 위치,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단지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카메라마다 확인하고 표시하고 기록했습니다. 소장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A사 용지 10장이 넘었습니다. 사각지대 위치, 보안 필요 지점, 추가 설치 권장 장소. 소장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겼어요. 빼곡한 글씨와 도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소장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창문에 비친 소장의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단지에 새 경비가 배치됐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어요. 주민들이 안심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인사를 건넸어요. 새 경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석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도 단지 안에도 없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 경비 어디 갔냐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이 로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CCTV 점검 보고서, 보안 규정 개정안, 주민 투표 일정표. 책상 위가 어지러웠어요. 오후였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로비 유리창으로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석봉이 들어왔어요. 경비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봉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실에 두고 온 짐을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라고 했어요. 석봉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새 경비가 아직 짐을 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석봉의 물건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석봉이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책상, 의자, 사물함.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석봉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옷가지 몇 벌이 있었어요. 컵, 수건, 비상약.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사물함 맨 아래 칸에 파일 박스가 있었어요. 석봉이 그걸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택배 수령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분류돼 있었어요. 동번호, 시간, 수령인 이름.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석봉이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쳤어요. 날짜 순으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따라갔습니다. 특정 날짜에서 멈췄어요.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석봉이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옆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오후 2시, 5시, 8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택배 차량 출입 기록이었어요. 차량 번호, 기사 이름, 입차 시간, 출차 시간. 역시 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석봉이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날짜를 맞춰봤어요.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대를 확인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시간대에 택배가 없었어요. 공백이었습니다. 석봉이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백지였어요. 연필로 표를 그렸습니다. 날짜, 시간, 택배 유무. 세로와 가로를 나눴어요. 숫자를 채워 넣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표가 완성됐습니다. 석봉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빈 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건 발생일마다 같은 시간대가 비어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석봉이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파일 박스에 넣었어요. 뚜껑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컵, 수건, 그리고 파일 박스.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경비실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석봉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로비가 보였어요. 관리소장이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지나쳤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석봉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석봉이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단지가 보였습니다. 아파트 동들, 놀이터, 산책로. 5년 동안 지켜온 곳이었어요. 석봉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겼어요. 단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석봉은 작은 원룸에 있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파일 박스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택배 기록, 차량 출입 기록, 시간표. 하나씩 나란히 붙여갔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석봉은 여전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연필을 쥐고 선을 긋고 표시를 했습니다.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입 카드 기록이었어요. 주민들의 출입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석봉이 그것도 벽에 붙였어요. 세 종류의 기록이 벽에 걸렸습니다. 택배, 차량, 출입 카드. 석봉이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갔습니다. 택배 공백 시간, 차량 출입 시간, 카드 사용 시간. 세 개가 겹치는 지점을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세 개가 겹쳤어요. 사건 발생일마다요. 석봉이 빨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지점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크게 선명하게. 벽을 바라봤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숨길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석봉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석봉이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한 번호에서 멈췄습니다. 배송기사 연락처였어요. 석봉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석봉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다고 했어요. 지난달 배송 기록에 대해서요. 전화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봉이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벽에 붙은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선명했어요. 석봉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표지가 낡았습니다. 수첩을 폈습니다. 첫 페이지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석봉의 글씨였습니다. 현장은 기억보다 기록이 먼저다. 석봉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창밖 어둠이 깊었습니다. 석봉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지에 투표 공고가 붙었어요. 경비 교체 찬반 투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주민들이 공고문 앞에 모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연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부녀회장이 로비를 돌아다녔습니다. 투표를 독려했어요. 우리 안전이 달린 문제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했어요. 투표일 전날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관리소장이 회의실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석봉이 들어왔어요. 손에 파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석봉이 왜 여기 있냐는 얼굴이었습니다. 석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석봉이 앉았습니다. 파일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소장이 그걸 봤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석봉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소장 앞에 펼쳤어요. 택배 수령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동번호, 시간, 수령인. 빼곡한 글씨들이었습니다. 소장이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다시 물었어요. 석봉이 손가락으로 특정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사건 발생일이었어요. 석봉이 말했습니다. 이날엔 택배가 없었다고요. 소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석봉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택배 차량 출입 기록이었어요. 역시 같은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차량 출입도 없었다고 했어요. 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정말 빈칸이었습니다. 석봉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입 카드 기록이었어요. 주민들의 출입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를 가리켰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 전후였어요. 그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카드 번호가 있었습니다. 소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패턴이라고요. 사건마다 반복되는 흐름이라고요. 소장이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 장씩 넘겼어요. 택배, 차량, 출입 카드. 세 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정말 겹쳤습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패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봉을 봤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석봉이 말했습니다. 기록했다고요. 매일매일이요. 소장이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손으로 쓴 글씨들, 정확한 시간들, 빠짐없는 기록들. 석봉이 말을 이었습니다. 주민회의를 열어달라고요. 이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소장이 망설였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었어요. 지금 회의를 열면 혼란스러울 거라고 했습니다. 석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표 전에 알아야 한다고요. 주민들이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했어요. 길게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주민들이 모였어요. 갑작스러운 소집이었습니다. 다들 의아해했어요. 부녀회장이 먼저 왔습니다. 왜 회의를 여냐고 물었어요. 투표 준비하느라 바쁜데요. 관리소장이 석봉을 불렀습니다. 석봉이 들어왔어요. 파일 봉투를 들고요.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냐는 표정들이었어요. 부녀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소장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볼 만한 얘기라고 했어요.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앉았어요. 부녀회장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요. 석봉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파일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택배 기록, 차량 기록, 출입 카드 기록. 하나씩 나란히 놓았어요. 주민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또 그 기록이냐고 했어요. 그게 뭘 밝힌다고요? 석봉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가리켰어요. 특정 날짜를요. 사건 발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시간대를 짚었어요. 이 시간엔 택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 몇 명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석봉이 계속했습니다. 택배 차량 출입도 없었다고요. 그 시간대엔요. 부녀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물었어요. 석봉이 세 번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출입 카드 기록이었어요. 특정 카드 번호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카드가 사건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뭔 소리냐는 표정들이었어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 카드가 누구 거냐고요. 석봉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출입 카드 발급 명단이었습니다. 카드 번호 옆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석봉이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천천히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그 이름을 확인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부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카드는 누구나 빌려 쓸 수 있다고요.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패턴은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건별 시간대 비교표였어요. 4번의 사건, 4번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택배 공백, 차량 부재, 특정 카드 사용. 3개가 정확히 겹쳤어요. 주민 한 명이 서류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확인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주민도 고개를 숙여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게 맞나요? 정말 저 사람이에요?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부녀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런 걸로 사람을 지목할 순 없다고요. 석봉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배송기사 확인서였어요. 기사가 직접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해당 시간대엔 배송이 없었다는 확인서였어요. 기사가 날짜별로 체크해뒀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녀회장이 말문이 막혔어요. 석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록은 못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5초, 10초, 2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 주민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범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턴이 가리킨다고 했어요.
부녀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풀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모았습니다.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이걸 근거로 재조사를 요청하겠다고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작아졌어요. 석봉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파일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냐고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요. 경비 일을 시작한 날부터요.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분위기가 변했어요. 처음으로요. 회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복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석봉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파일 봉투에 넣었어요. 손이 느렸습니다. 한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석봉 앞에 섰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저런 기록 정리를요. 석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대답했습니다. 옛날 일이라고요. 오래됐다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뭔가 보인다고요. 석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어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석봉을 봤습니다.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석봉이 준비한 자료 전부요.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이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냈냐고요. 석봉이 잠시 멈췄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옛날에 비슷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록 정리하는 일이요. 소장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어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일했다고요. 아주 오래전에요. 형사 업무를 도왔다고요. 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였냐고 물었어요. 석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는 아니라고요. 그냥 행정보조였다고요. 서류 정리, 기록 관리. 그런 일들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구나 싶었어요. 석봉이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배웠다고요. 현장은 기억보다 기록이 먼저라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사람 기억은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하지만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고요. 날짜, 시간, 숫자. 거짓말을 못한다고요. 소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석봉이 정리한 표들, 시간대별 비교, 패턴 분석.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얼마나 일했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서에서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15년이요. 정년까지요. 소장이 놀랐습니다. 그럼 왜 경비 일을 하냐고 물었어요. 석봉이 웃었습니다. 쓸쓸하게요. 연금이 적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부족하다고요. 소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석봉이 일어섰어요. 파일 봉투를 들었습니다. 가겠다고 했어요. 소장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석봉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소장이 물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석봉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대답했어요. 받아들이겠다고요. 주민들 결정이니까요. 소장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봉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주민들은 다 흩어진 뒤였습니다. 석봉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새 경비가 안에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석봉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 경비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석봉이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남은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새 경비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시냐고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투표 끝나면 알 거라고요. 새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석봉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을 봤어요. 5년 동안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수첩이 하나 더 있었어요. 까맣게 낡았습니다.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글씨였어요. 현장 기록, 원칙 마이너스 감정 제외, 사실만 기록, 시간 순서 준수. 석봉의 글씨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쓴 거였어요. 경찰서에서 처음 배웠던 원칙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새 경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석봉이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주민 몇 명이 지나쳤어요. 석봉을 봤습니다. 시선이 달랐습니다. 정가는요. 경계가 아니었어요. 호기심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멈춰 섰습니다. 석봉을 불렀어요.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요. 덕분에 뭔가 보였다고요. 석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요. 주민이 지나갔습니다.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석봉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단지가 보였어요. 아파트 동들, 경비실, 주민들. 5년이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끝이 보였습니다. 석봉이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벽에 붙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택배 기록, 차량 출입, 출입 카드, 빨간 동그라미들. 석봉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중간쯤에 멈췄습니다. 거기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글씨였어요. 기록은 진실을 지킨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온다. 석봉이 그 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어요. 그날이 왔습니다. 지금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석봉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내일 경찰이 자료를 받을 거였습니다. 그럼 조사가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석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누군가 반격할 거였어요. 반드시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석봉의 자료를 받아갔어요.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단지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했어요. 이번엔 잡히겠지요.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민 대화방이 또 폭발했어요.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이었어요.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경비실 출입 기록 캡처였습니다. 지난 한 달치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글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 경비가 사건 당일마다 경비실을 20분 이상 비웠다고요. 정확히 사건 시간대예요. 더 심각한 건 다음이었습니다. 후문 출입 기록도 함께 올라왔어요. 경비가 후문을 이용한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시간대였습니다. 4번 모두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경비가 범인이란 거예요? 아니면 공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부녀회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긴급 회의가 필요하다고요. 당장 내일이요. 주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찬성 댓글이 줄을 이었어요. 관리소장이 휴대폰을 받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보고했어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단 경비를 부르지 말라고요. 자료부터 확인하라고요. 소장이 경비실로 갔습니다. 새 경비가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열었어요. 캡처된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날짜, 시간, 기록. 똑같았어요. 소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했어요. 경비원이 그랬을까요?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한 말이었어요. 소장이 후문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돌렸어요. 해당 날짜, 해당 시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후문을 나가는 모습이요. 4번 모두 찍혀 있었어요. 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긴급회의 공고가 붙었어요. 주민 참석률이 높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많았어요.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부녀회장이 앞에 섰어요.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캡처 이미지가 떴습니다. 경비실 출입 기록이었어요. 부녀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노인 경비가 사건마다 자리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간대예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후문 출입 기록이었어요. 부녀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경비원이 후문을 나간 시간이요. 사건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범인이냐고 물었어요. 부녀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스럽다고요. 아니면 공범일 수도 있다고요.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목소리들이 겹쳤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난번 회의는 뭐였어요? 택배 기록은 다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관리소장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잠해졌습니다. 소장이 말했어요. 출입 기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라고요. CCTV 영상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장이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후문 CCTV 화면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요. 시간이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시간이었어요. 주민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다른 날짜였어요. 역시 경비원이 후문을 나갔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였어요. 4개 영상이 연속으로 재생됐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 있냐고요. 4번 모두요. 주민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한 주민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경비가 내부 동선을 이용해서 범행을 도운 거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경비니까 CCTV 사각지대를 다 안다고요. 범인한테 알려줄 수 있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분노가 섞였어요. 우리가 속은 거잖아요. 택배 기록으로 눈속임한 거예요. 저 사람 당장 경찰에 넘겨야 돼요. 부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이미 제보했다고 했어요. 추가 조사 들어간다고요. 주민 한 명이 물었습니다. 투표는 어떻게 하냐고요? 부녀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진행한다고요. 예정대로요. 아니, 더 중요해졌다고요. 주민들이 동의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관리소장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투표는 모레라고 했어요.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일어났어요.
복도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불안.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주민이 휴대폰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또 글이 올라왔다고 했어요. 주민 대화방에요. 다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제보였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노인 경비가 과거 경찰서에서 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거 조작을 할 줄 안다고요. 기록을 만들 줄 안다고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경찰 출신이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범죄 수법을 아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복도가 시끄러워졌어요. 관리소장이 휴대폰을 받습니다. 글을 읽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고했어요.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석봉은 집에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소장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출입 기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석봉이 사건 시간대마다 자리를 비웠다고요. 후문 CCTV에도 찍혔다고요. 석봉이 침묵했습니다. 길게요. 소장이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자리를 비운 건 맞다고요. 하지만요. 말이 끊어졌습니다. 소장이 기다렸어요. 석봉이 말을 이었습니다. 순찰을 돌았다고요. 후문 쪽도 확인했다고요. 그게 일이니까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다고 했어요. 사건마다요. 석봉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장이 말했어요. 일단 투표 결과를 기다리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봉이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벽에 붙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자기가 정리한 기록들이요. 빨간 동그라미들. 누군가 반격하고 있었습니다. 영리하게요. 석봉의 기록으로 그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석봉이 일어났습니다. 벽으로 다가갔어요.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손가락이 종이 위를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석봉은 벽 앞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석봉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석봉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출입 카드 기록이었어요. 자기 이름 옆에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후문 출입 시간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석봉이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자기가 직접 쓴 순찰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를 맞춰봤습니다. 후문 출입 시간과 순찰 시간을요. 맞지 않았습니다. 10분 차이가 났어요. 석봉이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 2시간을 나란히 적었어요. 출입 카드 시간, 순찰 기록 시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했어요. 석봉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있었습니다. 순찰 중 찍은 사진들이요. 날짜와 시간이 자동으로 찍혀 있었어요. 후문 앞 사진이었습니다. 4번의 사건 날짜마다 찍어뒀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순찰 증거로요. 사진 속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출입 카드 기록과 달랐어요. 정확히 10분 차이였습니다. 석봉이 사진들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폴더를 만들었어요.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송 기사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연결됐어요. 석봉이 말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다고요. 지난달 배송 기록이요.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뭘 확인하냐고요. 석봉이 날짜를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일들이요. 그날 배송이 정말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잠시 뒤였습니다. 기사가 대답했어요. 맞다고요. 그날들은 배송이 없었다고요. 차량 운행 기록에도 없다고요. 석봉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기록을 받을 수 있냐고요. 기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 다 남아 있다고요. 언제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내일이요. 투표 전에요. 기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내주겠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봉이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관리소장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받았어요. 석봉이 말했습니다. 출입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요. 원본 파일로요. 소장이 물었습니다. 왜냐고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조작됐을 수 있다고요. 소장이 놀란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석봉이 설명했습니다. 자기 순찰 시간과 출입 기록 시간이 다르다고요. 증거가 있다고요. 소장이 침묵했습니다. 길게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확실하냐고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하면 안다고요. 원본 파일을 보면요.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에 확인하겠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봉이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벽으로 다시 갔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붙였어요. 백지였습니다.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로축엔 날짜, 가로축엔 시간대, 세 가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배송 기록, 출입 카드, 순찰 사진, 선을 그었습니다. 세 개를 연결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명확하게요. 배송이 없는 시간, 출입 카드가 찍힌 시간, 순찰 사진을 찍은 시간. 세 개가 겹치는 지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출입 카드 시간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일부러요. 석봉이 빨간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작된 지점에 X표를 쳤어요. 그리고 진짜 시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진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석봉의 기록을 이용해서 석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석봉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석봉은 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작업이 남아 있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문서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별 비교표요. 왼쪽엔 사건 시간, 가운데엔 배송 기록, 오른쪽엔 출입 기록, 그리고 맨 오른쪽엔 순찰 사진 시간. 4번의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조작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진짜 시간은 파란색으로요. 차이가 선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인쇄했습니다. 1장, 2장, 3장. 여러 부를 뽑았어요. 순찰 사진들도 인쇄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보이게요. 배송 기사가 보낸 파일도 저장했습니다. 아침 일찍 왔었어요. 택배 차량 운행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쇄했습니다. 회사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모든 서류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순서대로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요. 해가 떴습니다. 석봉은 밤새 작업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흐리지 않았습니다.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경비복이 아니었습니다. 평상복이었어요.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섰어요. 투표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게 결정될 거였어요. 단지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관리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간다고 했어요.
확인할 게 있다고요.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요. 석봉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소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본 파일을 열어뒀다고 했어요. 출입 기록 데이터베이스요. 석봉이 화면을 봤습니다. 날짜를 지정했어요. 사건 발생일이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있었어요. 후문 출입 시간이요. 하지만 파일 수정 기록도 있었습니다. 최근 수정됐다고 나왔어요. 석봉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소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수정 이력을 열었습니다. 누가 언제 수정했는지 나왔어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회의 직전이요.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가 표시됐습니다. 주민 아이디였어요. 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석봉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순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시간이 찍혀 있었어요. 소장이 사진과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10분 차이였어요. 석봉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배송 차량 운행 기록이요. 소장이 받아들었습니다. 회사 직인을 확인했어요. 진짜였습니다. 석봉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간대별 비교표요. 모든 증거가 한눈에 정리돼 있었어요. 조작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소장이 서류를 오래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 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걸 보여줘야 한다고요.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투표 전 최종 설명회요. 1시간 뒤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또 뭐냐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뭐였습니다. 투표하러 온 김이었으니까요. 석봉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들고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민들이 지나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석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많았어요. 부녀회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봉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요. 석봉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어요.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이 석봉을 봤어요. 무슨 일이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부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 또 시간을 끄냐고요. 관리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들어보라고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라고요. 부녀회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주민 몇 명도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석봉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시간대별 비교표였어요.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표가 크게 떴어요. 왼쪽부터 사건 시간, 배송 기록, 출입 기록, 순찰 사진 시간. 4개 항목이 나란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석봉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이게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석봉이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사건 시간이요. 4번의 스토킹 신고 시간이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석봉이 두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배송 기록이요. 사건 시간대엔 배송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4번 모두요. 화면에 배송 차량 운행 기록이 떴습니다. 회사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주민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봤다고요.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요. 하지만 세 번째를 보라고 했어요. 출입 기록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석봉의 후문 출입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조작됐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녀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출입 기록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찍히는 거라고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요. 석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관리소장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출입 기록 시스템 화면이었습니다. 파일 수정 이력이 떴어요. 이틀 전에 수정됐다고 나왔습니다. 회의 직전이요.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소장이 말했어요. 수정한 사람의 아이디가 여기 있다고요. 주민 아이디라고요. 화면에 아이디가 떴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확인했다고 했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주민 한 명이었어요. 30대 남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 남자가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석봉이 네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순찰 사진 시간이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후문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석봉이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간이라고요. 자기가 순찰 돈 시간이요. 출입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10분 차이가 났어요. 주민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석봉이 설명했어요. 출입 기록은 조작됐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순찰간 시간을 사건 시간으로 바꿔놨다고요.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에 자동으로 찍힌 시간이니까요. 부녀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조작했냐고 물었어요. 석봉이 뒤쪽을 봤습니다. 그 남자를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왜 그러냐고요. 석봉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입 카드 발급 기록이었어요. 그 남자의 카드 번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사건 시간대 출입 기록을 펼쳤어요. 카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습니다. 4번의 사건마다요. 정확히 사건 직전 시간대예요. 남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민들이 남자를 봤어요. 석봉이 계속했습니다. 배송이 없는 시간을 노렸다고 했어요. 그 시간엔 주민들 왕래가 적으니까요. 그리고 경비 순찰 시간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부 사람이니까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자기가 했다는 증거요. 석봉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보고서였어요. 관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재분석한 거라고 했어요. 석봉이 제공한 시간대를 기준으로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후문 CCTV였어요. 석봉이 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찰 시간이요. 그리고 10분 뒤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하지만 이번엔 각도가 달랐습니다. 경찰이 화질을 보정했어요.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요.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화면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다른 날짜였어요. 역시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4개 영상이 연속으로 재생됐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석봉이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요. 배송 공백 시간에 출입했다고 했습니다. 경비 순찰 시간을 피했다고요. 그리고 기록을 조작해서 경비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했어요. 남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부녀회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한 주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했어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연락했다고 했어요.
오고 있다고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왜 그랬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민이 물었어요. 남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고 있었어요. 석봉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파일에 다시 넣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2명이었습니다. 남자를 데려갔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녀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풀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한 주민이 일어났습니다. 석봉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의심해서요. 석봉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다른 주민도 일어났습니다. 역시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석봉 앞으로 왔어요. 사과했습니다. 석봉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반복해서요. 관리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는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고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어요. 부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석봉에게 왔어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요.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석봉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석봉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한 주민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요.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엄마였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요. 석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단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관리소장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석봉을 불렀어요.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경비실로요. 주민들이 원한다고요. 석봉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부터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소장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석봉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이 가벼웠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석봉이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록은 못한다는 걸 오늘도 증명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봉이 단지로 들어왔어요.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깨끗했어요. 새 경비가 정리해뒀었습니다. 책상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봉이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어제 가져온 거였어요. 안에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오전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경비실 앞을 지나갔어요. 한 주민이 멈춰 섰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석봉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귀하셨네요. 석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었어요.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부터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주민이 웃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어제 정말 놀랐다고요.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이 나갔어요. 잠시 뒤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왔습니다. 택배를 찾으러요. 역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택배 왔나요? 석봉이 확인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전달했습니다. 주민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뉴스 봤다고요. 범인 잡혔다고요. 석봉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잘했다고요. 주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잡으신 거라고 했어요. 기록으로요. 석봉이 미소 지었습니다. 작게요. 오후였습니다. 관리소장이 경비실에 왔어요. 서류 몇 장을 들고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복직 서류였어요. 석봉이 확인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소장이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주민 서명이 가득했어요. 50명이 넘었습니다. 석봉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근무해달라는 청원이었어요. 소장이 말했습니다. 부녀회장이 직접 돌렸다고 했어요. 주민들한테요. 석봉이 종이를 받습니다. 한참을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볍게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석봉이 혼자 남았습니다. 서명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하나하나요. 아는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5년 동안 봐온 사람들이요. 종이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소중하게요.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주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한 아이가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석봉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갔어요. 엄마가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석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어요. 새 경비가 왔습니다.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특이사항 없다고 했어요. 새 경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봉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경비실을 나섰어요.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환했어요.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부녀회장이었어요. 석봉을 봤습니다. 일어섰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석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부녀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석봉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요. 부녀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몰아붙였다고요. 확인도 안 하고요. 석봉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요. 불안했으니까요. 부녀회장이 눈을 붉혔습니다.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석봉이 웃었습니다. 계속 잘 지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요. 부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섰어요. 인사하고 갔습니다. 석봉이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단지를 봤어요.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터에서요. 엄마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석봉이 지켜온 평화였어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비실 풍경이 달라졌어요. 주민들이 자주 들렀습니다. 인사하러요. 수고한다는 말을 건넸어요. 택배를 맡기는 주민이 늘었습니다. 석봉을 믿었으니까요. 아이들도 왔습니다. 사탕을 받으러요. 석봉이 서랍에 사탕을 준비해 뒀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커피를 갖고 왔습니다. 가끔씩요. 함께 마셨어요. 새 경비와도 친해졌습니다. 기록 정리법을 가르쳐 줬어요. 젊은 경비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석봉의 책상은 여전히 깔끔했습니다. 서류가 정리돼 있었어요. 택배 수령 기록, 차량 출입 기록, 순찰 일지. 매일매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생겼습니다.
주민 감사 서명 파일이었어요. 서랍 맨 앞에 있었습니다. 가끔 꺼내봤습니다. 오래 보진 않았어요. 그냥 확인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반지에 공지가 붙었어요. 모범 경비 표창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거였어요. 석봉이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축하했습니다. 박수를 보냈어요. 석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구청 강당이었어요. 관리소장과 부녀회장이 함께 갔습니다. 상장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나왔어요. 많진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석봉이 상장을 들고 섰어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비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이들이 꽃다발을 줬어요. 석봉이 받았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석봉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상장을 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수령인.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했어요. 번호, 목적, 출입 시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후문, 놀이터, 주차장.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돌아와서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으로요. 저녁이었습니다. 석봉이 경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단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주민들이 산책하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소중한 일상이요. 석봉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거였어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현장은 기억보다 기록이 먼저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요. 석봉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어요. 기록은 진실을 지킨다. 그리고 사람도 지킨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어요. 경비실 문을 잠갔습니다.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경비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켜질 거였어요. 석봉이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석봉이 걸었습니다. 천천히 꾸준하게요. 내일도 기록할 거였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그게 석봉의 일이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록은 못합니다. 그 진실을 지키며 살아갈 거였어요. 오늘도 내일도요. 노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묵묵함이 누군가를 지켰습니다. 진실을 밝혔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경비라는 자리가 작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기록이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은 지혜, 경험,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작은 자리도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